안녕하세요. 오늘 또 수박밭에 왔네요. 수박 영상을 찍는다는 게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많이 바빴거든요. 바빠서 수박 농사를 약간 등한시하기도 했고, 시기도 약간 놓치기도 했고, 그렇지만 제가 배우고, 어, 공부한 대로, 듣고 배우고 공부한 대로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 발부 부위는 항상 새끼 번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항상 정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출하하기 전까지 이렇게 겨순들이 나옵니다. 자, 엄마순, 자식순, 자식순 있죠? 이렇게 세 개 두고 나머지 겨순들은 다 따는 것은 전번에 말씀드렸죠?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엄마 순이 이렇게 가는데 쭉 가죠? 엄마 순이 쭉 갑니다. 쭉 가서 지금 엄마 순이 쭉 가서 다시 끝털이 가서 되돌아옵니다. 끝털이 가서 되돌아와서 자, 원래는 수박이 여기에 달리게 됩니다. 여기에 달리게 되는데 제가 이 시기를 놓쳤고 해서 지금 여기를 못 달고 다른 놈이 달았어요. 다른 놈이 달았어. 저는 하우스에서 하기 때문에 점적 관수를 합니다. 점적 관수. 자, 점적 관수가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습니다. 3개가 되어 있어요. 점적 관수 3개가 되어 있습니다. 3개가 약 한 3-40cm 간격으로 3개가 되어 있고요. 물은 지금 심어진 뒤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점적 관수를 해서 지금까지 주었습니다. 물은 1번 점적 관수만 물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비대 성장을 하거나 관리가 좀 어려워집니다. 하우스 재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포기하고 포기 사이가 42cm입니다. 42cm에서 이 거리가 42cm입니다. 다음과 여기 42cm. 그래서 성장을 많이 하게 되면 관리도 어렵고 식물의 기본 패턴이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한번 봐볼까요? 가다가 소나무를 보면은 소나무에 솔방울이 많이 달린 놈들은 건실한가요? 비리비리해서 곧 죽게 생겼는가요? 비리비리해서 아마 곧 죽게 생겼을 겁니다. 그게 내가 죽게 생기면은 번식 본능이 있어서 솔방울을 많이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푸르고 세력이 좋은 것은 솔방울 몇 개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어요. 비대하고 잘 살고 하면은 자식들을 적게 둡니다. 빽빽하고 못 산 사람들이 자식들을 좀 많이 낳는 편입니다. 선진국보다 후진국이 더 많이 낳습니다. 그게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체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하늘을 향해서 나무 껍데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결과지를 만들기 위해서 과일을 달리게 하기 위해서 추를 동원해 가지고 밑으로 하향을 해주죠. 거스르는 겁니다. 거스르는 거. 그러면은 내가 죽게 생겼네 해서 거기다가 결과를 합니다.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난을 한번 봐볼까요? 난도 2촉, 3촉에서 다음 연도에 신화가 한 촉이 올라오는데 2촉, 3촉으로 올라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물을 적게 줘서 고사 직전까지 만듭니다. 물을 통제를 해서 물을 적게 줘서 고상 직전까지 만들어요. 그러면 죽게 생겼구나 할 때 물을 줍니다. 그러면은 2촉, 3촉에서 한 촉이 나와야 되는데 3촉, 4촉이 나옵니다. 그래서 번식을 많이 유도합니다. 수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박도 일정 기간
한 15마디 정도 이렇게 갈 때까지는 1번 점적 관수에서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 양은 모터에 따라 다르고 토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봐서 습기가 있으면은 있을 정도만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잎이 가는 줄기가 가는 방향으로 뿌리도 뻗습니다. 뿌리도 이쪽으로 뻗어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1번 여기다 유도를 하는 거죠. 1번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이 되게 되면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그때 되면은 조금씩 2번을 줍니다. 2번 점적 1번, 2번 점적 코스를 줍니다. 그 다음에 3번 물을 줄 때는 이렇게 컸을 때 3번 물을 줍니다. 3번 물을 줘서 이제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성장을. 그 전에는 결과를 달기 전까지는 물을 통제해야 돼요. 그러면은 너무 비대해서 관리도 어렵고 마디가 커집니다. 마디가 적어야 되는데 마디가 커져요. 그리고 뭐 순짓기를 해서 순지르기를 해서 뭐 신초를 얻어서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멘토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집에서 몇 그루 심어서 먹는 데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넓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근데 42cm 내에서 규격화 되게끔 만들거나 그러면은 저순에서 나온 놈은 길이가 깁니다. 마디가 길어져요. 그러면은 2m, 3m 갑니다. 지금 저희 두릅은 270짜리를 썼는데 그걸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순을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줘서 결과는 여기에 안착되게끔 15마디 정도, 10마디에서 15마디 정도 갔을 때 끄트리를 살짝 돌려줍니다. 어느 쪽으로? 원래 뿌리가 있는 쪽으로, 원래 심어진 쪽으로 돌려요. 그러면은 순이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한 20마디 정도 되면은 이 근처에서 결과를 하게 됩니다. 결과를 하는데 이제 수정이 되어서 현재는 이게 여기에 달려야 되는데 제가 이건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실패를 했어요. 수정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여기다 못 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2통이 열렸는데 결정을 할 거예요. 결정을 지금 한 나무에서 3줄기에서 2통이 열렸습니다. 지금 엄마수는 달지를 못했어요. 자, 달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은 이 끝순을 집어줍니다. 이 끝순을 더 이상 끝순도 집어주고 저순도 집어주고 곁순도 집어주고. 왜냐하면은 여길로 가봐야 영양분이 여길로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끝순을 자 이렇게 집어줍니다. 아예 끝순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린 저순 곁순들도 다 따줍니다. 그러면은 이 줄기가 다른 줄기로 영양을 보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3줄기 중에서 2줄기 나머지 2줄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최종 마지막에 수박을 달린 놈은 끝순은 놔둡니다. 그쪽으로 계속 영양이 가게끔. 그리고 나머지 2줄의 끝순은 집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2줄이 다시 거꾸로 밀어서 수박이 있는 그 줄기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도 계속 열매를 열라고 노력을 하고 영양을 다른 데 뺏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박이 한 출하하기 10일이나 이 정도 전에 그 수박 달린 줄기마저도 끄트리를 자릅니다. 그러면 모든 영양은 수박에다만 넣습니다. 그래서 큰 수박을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멀칭인데 처음에 심기 전에 필이
토양 살충제를 해야 됩니다. 토양 살충제. 심어 놓고 나서 그 뿌리를 갉아먹어 가지고 다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갈 때 토양 살충제를 심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갈면서 토양 살충제, 저 같은 경우는 자, 뭐 광고는 아닌데 슈퍼 70 이것을 토양에다 넣고 경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입상 풍사죠. 이것도 넣고 미리 경운할 때 했습니다. 수박이 상당한 그 영양을 필요하기 때문에 물하고 영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밑에다 갈 경운을 할 때 미리 다 풍사, 그 다음에 비료, 그 다음에 토양 살충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놔두었다가 가스가 차지 않을 때 그때 심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세 줄인데 한 줄은 지금 끄트리를 잘랐습니다. 성장 더 이상 못 오게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로 가죠. 나머지 두 개 중에서도 지금 한 개를 자를 겁니다. 한 개를 자른데 지금 이 수박을 따버릴 겁니다. 이 수박을 따버릴 거고 지금 저 수박만 놔둘 거예요. 저 수박만 둘 중에 하나. 그러면은 이 수박 달린 이 순도 끝순을 다 집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영양을 세 줄에서 한 줄로 보내게 된다. 수박을 달린 한 줄로만 영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량의 수박을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보셨죠? 이 부분은 항상 깨끗이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세 줄을 남기고 가급적이면은 엄마 순에서 수박을 타는데 뭐 그렇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자식 순에서 도기도 합니다. 수정이 빨리 안 됐을 때는. 그렇지만은 한 나무당 세 줄을 두고 한 통만 둔다. 나머지 두 줄기 끝은 잘라서 끝도 자르고 겨순도 다 자릅니다. 더 이상 못 가게 물기를 막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 수박 달린 놈에다 모든 영양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수박이 어느 정도 커서 출하하기 전에는 마지막 수박 달린 끝순도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수박에다 모든 영양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되기 전에는 수정 잘 되는 약을 쳐주고 그 다음에 과일이 잘 열게 할 수 있는 크게 할 수 있는 약을 해줍니다. 약을 뭐 저 같은 경우는 꽃봉오리를 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열매 맺은 후부터 10일 간격으로 해주는 겁니다. 열매 맺은 후부터 10일 간격으로. 이것은 과일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과일을 크게 만드는 필요는 10일 간격으로 과일 맺히고 나서 10일 간격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꽃이 맺히기 전에는 꽃이 잘 맺히라고 수정이 잘 되라고 약을 해주고요. 약을 해줄 때는 오후 늦게나 해가 진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큰 수박을 생산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체리나무도 다 두목을 해놨습니다. 밑에서 여러 개의 순을 KGB형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개의 순을 받기 위해서 지금 체리나무도 잘라놨는데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가 좀 늦었었어요. 이른 봄에 했어야 되는데 과를 다 따고 나서 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봐볼까요? 여기 오이나무가 있고요. 자, 오이나무가 있습니다. 자, 오이가 여기 열렸네요. 오이가 봐볼까요? 오이가 지금 여기 열려 있습니다. 오이나무가 있고요.
호박이 있고요. 고추나무도 있고요. 수박도 있고요. 자, 저쪽에는 옥수수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음에는 가지도 있고 다음에는 다른 것들도 찍어서 올려 보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 주시면은 다음에도 더 멋진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